네. 자, 회사는 신주, 만주를 한 주당 6,000원에 발행하고 납입대금 잔액을 한국은행 보통예금에서 보통예금에 입금하였으며 신주 발행비 450만 원은 우리은행 앞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했습니다. 주식 할인 발행 차금 200만 원이 있는 상태네요. 자, 주식 할인 발행 차금과 지금 액면가 5,000원짜리를 6,000원에 발행하게 되면은 할증 발행인데 주식 할증 발행 차금은 서로 상계하여 처리하는 계정 과목이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럼 한번 분계 한번 해봅시다. (63번의) 분계는 자, 우선 자산이 증가할 텐데요. 주식을 발행하면은 한국은행 보통예금이 증가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예금 한국은행. 자, 한번 질문 한번 해드려 볼게요. 보통예금 한국은행. 한선미님? 네. 예, 보통예금이 얼마 증가하나요? 네. 60만 원. 6,000원 곱하기 만주. 아, 6천. 아, 6천만 원일 것 같은데. 네. 6,000원에다가 하나, 둘, 셋, 넷 동그라미 4개 하면 콤마. 네. 6천만 원이 입금이 되는군요. 그리고 대변에 저기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천은미님, 대변의 자본금은 얼마로 기록을 해야 되나요? 예, 액면가로 기록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변의 자본금은 5천만 원으로 인식합니다. 이렇게 딱 해놓으신 다음에 여기 그 신주 발행비 45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요거를 그 수표를 발행해서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거든요. 자, 450만 원 당좌 수표 발행한 거. 예. 요거는 차소연님. 당좌예금. 예. 차변인가요, 대변인가요? 그렇죠. 수표 발행을 하면 대변의 당좌 예금입니다. 은행을 이제 써줘야 되죠. 코드로. 그래서 우리은행이니까 우리은행 450만.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 200만 원. 지금 차익을 일단 한번 보는 거예요. 차변이 6천이고 대변이 5,450이니까 지금 550만 원의 차이가 나거든요. 그 중에서 요 200만 원은 일단은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을 먼저 상기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잔액이 차변에 있는 거예요. 자본 조정이기 때문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차변에 잔액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정리를 할 때는 대변에 정리해야 돼요. 이 차대변을 요걸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잔액은 차변에 있는 잔액이기 때문에 대변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한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아까 550 차이가 있었는데 200이 줄었으니까 5,650, 네, 350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그 350만 원만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인식하면 되는 겁니다. 네, 좀 복잡하죠? 이렇게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지난 시간에 앞에서 62번이라든가 61번도 그랬을 것이고 60번 때 문제들이 지금 유상증자 관련 분계이니까요. 유상증자 관련 분계가 좀 헷갈리면은
그 여기 유상증자 관련 분계 60번부터 63번을 쭈루룩 해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64번 문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유상증자 문제 끝났나 봐요. 자, 회사가 보유한 신한은행에 장기 차입금 3억 원을 출자 전환하기로 하고 주식 2만 주를 발행하여 교부하였으며 자본의 증자 등기를 마쳤습니다. 우리가 이제 은행에서 돈을 빌렸는데 그 돈을 갚는 거를 주식으로 갚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출자 전환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채권자인 은행하고 또 채무자인 기업 우리 회사가 출자로 전환하기로 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은행이 우리 회사 장래성을 보고 이렇게 출자로 전환하면 이제 은행이 투자를 하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 2만 주를 주식으로 주기로 했어요. 근데 우리 회사 주식의 액면가는 10,000원입니다. 네, 그러면 2만 주 곱하기 10,000원 하면은 2억 원인가요? 네. 그래서 분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분계는 차변이 이제 부채 감소가 되겠죠. 차변이 장기 차입금, 거래처는 신한은행. 자, 부채 감소가 3억 원이네요. 자, 주식 2만 주를 교부했기 때문에 자본금이 됩니다. 자본금 2만 주 곱하기 10,000원 하면 2억 원이네요. 자, 그러면 이걸 1억 원을 뭘로 인식해야 되느냐? 주식을 발행하고 3억 원을 받은 것으로 회계 처리를 하면 돼요. 우리가 앞에서 63번은 주식을 발행하고서 자산이 증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64번의 문제는 주식을 발행하고 부채가 감소한 거예요. 근데 3억 원짜리가 감소했어요. 네, 자산 들어오는 것 대신에 자산이 증가하는 것 대신에 부채 감소도 있을 수 있어요. 예. 자, 그러면 1억 원은 무엇으로 인식하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인식하면 돼요. 주식을 2억 원어치를 3억 원에 발행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본 잉여금으로서 주식 발행 초과금 인식하면 되겠습니다. 주식 발행 초과금. 자, 이것도 유상증자하고 같은 방식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는데 부채가 감소하는 유상증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5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당사는 주식 3,000주를 한 주당 4,000원에 매입 소각하고 대금은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했다 이랬습니다. 자, 주식을 매입해 가지고 당사의 주식을 매입해서 소각하는 것을 우리는 감자라고 합니다. 감자, 증자의 반대가 되겠네요. 그래서 감자를 하게 되면은요, 차변에 자본금이 와야 돼요. 그래서 65번 차변에 자본금. 자, 질문 드려볼게요. 김영선님, 예, 차변의 자본금은 얼마로 기록해야 되나요? 얼마요? 1,200만 원으로 3, 4, 12.
여러분 자본금은요 언제나 액면가로 표시합니다. 예, 매입가로 표시하거나 발행가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얼마로 표시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자본금은 언제나 액면가로 표시해야 돼요. 3, 5, 15 1,500만원. 네. 자, 자기 주식을 매입하느라고 돈이 나갔겠죠. 대변의 보통예금 한국은행에서 자산이 감소했습니다. 4,000원에 매입을 했어요. 그래서 1,200만원의 자산이 감소합니다. 자, 감자를 하면서요. 자산의 감소보다 자본의 감소가 많았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돈을 적게 들여가지고 감자를 더 많이 했어요. 감자 차익이라고 합니다. 우리 회사 주식을 우리가 더 싸게 샀어요. 예, 액면가보다 싸게 사면 감자 차익이 발생해요. 감자 차익 자본 잉여금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자본이 1,500만원 감소했지만 감자 차익이 다시 300만원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자본 총액은 1,200만원만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자산 감소한 것만 자본의 감소가 일어납니다. 자, 감자에 대한 분개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제에서 나올런지는 모르겠는데 이 감자 차익은 우리가 앞에서 유상증자 할 때 주식 발행 초과금하고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자본 잉여금 계정 과목이고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자본 조정 계정 과목입니다. 두 개의 계정 과목이 서로 소속이 다르지만 서로 차감, 상계 처리하는 계정 과목이었죠. 감자 차익과 감자 차손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자 차익은 자본 잉여금, 감자 차손은 자본 조정인데 서로 상계하여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66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자기 주식을 3월 1일에 취득한 자기 주식 300만원을 500만원에 매각을 하고 대금은 전액 주식회사 3일 발행 어음으로 수령했습니다. 66번. 네. 보유하고 있던 우리 회사 주식을 처분했어요. 매각. 그래가지고 어음으로 받았습니다. 500만원을 매각하고 500만원짜리 어음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용선님, 오래간만에 나오셨죠? 네. 그러면 요거 차변에 요 기록해야 되는 요 500만원 계정 과목이 뭘까요? 미수금. 네, 참 잘하셨어요. 받으러으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어음을 수령했다 했을 때 받으러으로 회계 처리를 하려면은 재고 자산을 팔았어야 돼요. 매출 채권이니까. 받으러음이라는 개정 과목은 매출 채권으로 분류를 하기 때문에 비록 어음으로 받았다고 그래도 지금 주식 대금을 어음으로 받았다든가 아니면 건물을 처분하고 어음으로 받았다든가 토지를 처분하고 어음 받았다든가 이런 유형자산이나 다른 그 금융자산 같은 걸 처분하고서 어음을 받았으면요 그건 받으러음이 아닙니다. 그냥 미수금 외상으로 파는 걸로 처리하고. 네, 요거 주의하세요. 그래서 미수금이 500입니다.
3일에 미수금 500이고 대변에는 자기 주식이 감소하죠. 이 자기 주식은요, 자본 조정 항목이잖아요. 자본 조정이고 자기 주식을 매입하면 이게 차변 항목이에요. 잔액이 차변에 있던 거예요. 이걸 처분하면 어떻게 돼요? 자본이 증가합니다. 대변에 가서. 그러니까 자사 주식을 우리가 주주에게 사오면은 자본이 감소하는 거예요. 근데 다시 팔면 어때요? 주주가 새로 생긴 거죠. 주주가 다시 가져갔으니까 자본이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각을 했는데 왜 자본이 증가하느냐? 자본 증가하는 거예요. 자기 주식이기 때문에. 우리 회사 주식이니까. 얼마가 증가하냐면요. 300만 원짜리. 저기 취득한 자기 주식이 300만 원짜리였죠. 그래서 300만 원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만 원을 뭘로 기록하느냐? 이걸 우리가 자기 주식 처분 이익으로 인식합니다. 근데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을 영업의 이익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네. 자기 주식 처분 이익. 아까 감자 차익도 자본 잉여금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자본 잉여금입니다. 자본 잉여금이에요. 그래서 이거 손익계산서로 간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이제 이 거래에서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면 미치는 영향이 없다.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이건 자본 잉여금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질문을 할 때는요, 이제 수험생에게 이 자기주식 처분 이익을 손익계정으로 오해하도록 이렇게 문제를 던지는 거죠. 거기에 당하시면 안 됩니다. 자기주식 처분 이익은 수익이 아니에요. 아까 저 위에 있는 감자 차익, 이것 또한 수익이 아닙니다. 자본 잉여금입니다. 그대로 자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익에 영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주식 처분이익은 또 아까 여기 감자 차익하고 감자 차손은 서로 상계 처리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자기주식 처분이익과 자기주식 처분 손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상계하여 처리하는 거고요. 소속이 달라요. 자기주식 처분이익은 자본잉여금이요. 자기주식 처분 손실은 자본조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개정 과목, 그 자본 관련 개정 과목을 아직까지 머리에서 잘 정리가 안 되신 분은 쉽게 이렇게 해서 정리할 수가 있어요. 자본 거래에서 손실 난 거, 감자 차손, 자기 주식 처분 손실, 그다음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이런 것들은 다 자본 조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본 조정. 조정한다 이거 조정. 자본 조정은 다는 그렇지 않은데 대개가 자본 조정은 자본의 차감 계정들이에요. 자본을 감소시키는 계정들. 또 아직 자본금으로 불입이 되지 않은 중간 상태에 있는 자본, 이런 것들이 자본 조정에 해당이 됩니다. 자본금으로의 불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의 것들, 이런 것들이 자본 조정이에요. 아니면 지금처럼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감자 차손, 자기주식 처분 손실 또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이런 항목들이 자본 조정이다. 자, 이제 67번 문제, 비슷한 문제들이죠. 67번 문제 보겠습니다. 보유 중인 자기주식 30만 원에 취득을 했던 건데 24만 원에 현금으로 처분했습니다. 이번에는 낮은 가격으로 처분하죠.
회사의 재무상태 표에는 전기에 이월된 자기주식 처분 이익이 있었다 이겁니다. 5만 원이 계상되어 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거래만 보면은 6만 원의 자기주식 처분 손실이 발생하겠으나 전기에 넘어온 전기에서 이월된 자기주식 처분 이익이 이 5만 원이 있기 때문에 그거 상계시키고 만 원만 처분 손실로 인식해야 되는 그런 분계가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차변에 현금이 들어왔죠? 24만 원이 들어왔다. 자, 대변의 자기 주식은 30만 원짜리가 나갔습니다. 이 자기 주식은 나중에 한꺼번에 쓰죠. 자, 그리고 요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을 먼저 상계합니다. 자,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 자본 잉여금이기 때문에 자본의 증가 항목입니다. 그래서 잔액이 어디에 남냐면은 대변에 잔액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계한다 그러면 차변에다 상계해야 돼요. 차변에다가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을 상계 처리한다 그러면 잔액이 있는 쪽에 반대쪽에 넣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차변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차변이 만 원만 부족하잖아요. 그 만 원을 자기 주식 처분 손실로 인식합니다. 자, 여기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좀 복잡한 질문이니까 잘 답변해 보세요. 자, 먼저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 거래에서 자본 잉여금에 어떤 변화가 있나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제가. 자본 잉여금에 어떤 변화가 있나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장민정님. 어떤 변화가 있어요? 네, 자본 잉여금이 5만 원 감소. 네, 5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이렇게 물었어요. 이 거래에서 자본 조정에 어떤 변화가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본 조정에 어떤 변화가 있나요? 이렇게 물었을 때 임은홍님은 어떻게 답변하실 수 있을까요? 만 원이 감소했다고 해야 될까요? 증가했다고 해야 될까요? 헷갈리죠? 이건 증가. 네, 자본 조정은 자본의 차감 계정입니다. 그러니까 차감시키는 게 증가한 거예요. 자본 조정이 증가했다. 그러니까 자본 조정이 증가하면 자본 총액은 감소하는 겁니다. 자기 주식도 자본
네, 자기 주식 자본 조정이에요. 두 개를 같이 봐야 되는구나. 맞아요. 우리 반장님이, 예. 저 대변에 자기 주식을 제가 같이 비교를 못했어요. 그러면은 다시 고쳐볼게요. 자, 자본 조정이 30만 원 감소하고 만 원이 증가했으니까 29만 원. 네, 맞네요. 29만 원 감소했다. 이렇게 말해야죠. 예. 29만 원 감소했네요. 왜냐면은 이 자기 주식도 자본 조정이고 자기 주식 처분 손실도 자본 조정. 자, 29만 원 감소했고요. 아까 자본 잉여금은 5만 원 감소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 해볼게요. 자, 67번 요 거래에서 이번에는 자본 총액. 자본 총액으로 말하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자본 총액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자, 자본 총액이 어떤 변화 있느냐? 이현정님, 네, 어떤 변화가 있나요? 자본 총액에는요? 얼마가 감소했어요? 34만 원이 감소했어요? 자, 자본 조정은 자본을 차감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29만 원이 감소하게 되면은 자본을 증가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 조정은 감소가 되면은 자본 조정이 감소하면 반대로 자본 총액은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죠? 24만 원이 증가했다. 그래서 요 두 개를 가지고 판단하셔도 되고요. 자본 조정은 감소하면 자본이 증가하는 거예요. 자본 조정은 자본의 차감 계정들이에요. 그리고 자본 잉여금은 자본의 증가 계정이기 때문에 감소하면 그건 감소한 거예요. 그래서 자본의 증가가 29만 원, 감소가 5만 원이니까 요 두 개를 합산하면은 24만 원 증가한 거고요. 그렇게 보셔도 되고. 자, 자본 계정이 대변에 가면 무조건 자본의 증가. 자본 계정이 차변에 온 것은 자본의 감소. 자본 총액으로 판단할 때는. 그래서 증가가 30만 원이고 감소가 6만 원이네요. 그러니까 24만 원 증가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네. 근데 아까 자기 주식이 대변에 오면 자본 감소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 자기 주식 계정에서는 자본 감소. 그러니까 자본 조정의 감소죠. 자본 조정의 감소. 그러니까 자본의 감소가 아니라 자기 주식을 대변에 기록하면 자본 조정의 감소. 그러니까 자본 조정이 자본의 차감 계정이다 보니까 약간 헷갈릴 수가 있어요. 자기 주식 대변은 이건 자본 감소지. 예. 자본의 증가이고 자본 조정에서는 감소예요. 자기 주식이 뭔지 잘 몰라서 헷갈리는데
네. 그러니까 자기가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이걸 발행해서 팔면은 자본금이 될 텐데 자기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렇죠. 주주가 가지고 있는 것을 발행한 회사가 다시 사들이니까. 네. 그래서 자본의 감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매각한다는 거는 오히려 자본을 늘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본이랑 상관이 없게 돼요. 저거를 저렇게 소각을 하면 이제 현금이나 뭐 이런 유동성 자금이 들어오니까 그렇게 쓰는 거지 자본금에는 자본금하고는 관계없고, 관계가 없고 예, 예. 현금도 자본 총액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도 예, 왜냐하면 자본 조정을 줄여주니까. 마이너스가 또 마이너스가 되니까 플러스 요인이 된다는 말씀. 네, 네, 네. 자, 여러분 이 자기 주식은 자본 조정 개념 과목이고요. 자기 주식을 우리가 자기 주식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 이게 차변에 발생을 해요. 차변에 발생하는데 자본 총액은 마이너스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본 총액은 발행했던 주식을 회사가 사버리니까 자본 총액은 줄어듭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자본 조정이 대변해 가는 것은 이건 자본 조정의 감소예요. 자본 조정의 감소. 그리고 차변에 오는 것은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은 자본 조정의 증가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게 맞고요. 그래서 자기 주식은 차변에서 증가하고 대변에서 감소합니다. 그러나 자기 주식은 자본 계정이기 때문에 자본으로 보면 이건 증가로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8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68번. 그러면 자본금은 네. 액면가로 발행했을 때만 자본금으로 사용되고 조정이나 잉여금은 전혀 자본금하고는 관련이 없는. 네, 자본 조정과 자본 잉여금은 자본금하고는 분류가 다른 거고요. 자본으로 보긴 해요. 자본 안에 포함이 돼요. 그래서 자본 총액에는 포함이 되는데, 자본금하고는 전혀 별개. 예, 자본금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자본을 계산할 때 자본 조정에 있는 자기 주식 처분 손실, 감자 차손 이런 것들은 자본에서 마이너스 시키는 거예요. 예. 자본의 마이너스 항목이에요. 이거는 차감 항목. 그러니까 우리가 자산에서도 그 차감 항목이 몇 개 있죠. 예. 뭐 대손 충당금이라든가 감가상각 누계액 이런 것은 자산에 표시하면서도 자산을 차감시키죠. 그 순장부 금액을 계산할 때는 그걸 빼야 돼. 빼고 계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본 총액을 계산할 때도 자본 총액을 계산할 때 거기에 자본 조정에 해당되는 것 중에 자본 조정에 해당하는 것 중에 감자차손, 또 자기 주식 처분 손실, 또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이것의 잔액은 마이너스로 빼줘야 돼요. 자본 총액을 계산할 때는 차감 항목이기 때문에. 다음에 6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3월 10일에 취득한 자기 주식 500주 중에 250주를 주당 12,000원의 현금을 받고 매각했습니다. 단 자본 조정 중 자기 주식 처분 손실 계정의 잔액이 20만 원을 반영하여 회계 처리를 하시오 이랬습니다. 자, 주당 10,000원에 사가지고 주당 12,000원에 자기 주식을 처분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발생합니다마는 이 거래에 있는 시점에 자기 주식 처분 손실 20만 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계 처리를 해야 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매각을 했으니까 차변에 자산이 들어왔겠죠. 현금이 들어왔습니다. 자, 현금은 얼마가 들어왔는지 한번 계산해 볼까요? 현금이 얼마가 들어왔느냐. 이연아님
이현아님 오늘 결석인가요? 결석. 이남희님? 네. 네. 현금이 얼마 들었어요? 300만 원이요. 250주를 12,000원에 계산기로 계산하면 300만 원 맞나요? 네. 현금 300만 원이다. 250주 곱하기 12,000원 하셨죠? 자, 그러면 대변에 자기 주식을 얼마로 기록해야 되느냐? 자기 주식은 250주가 10,000원짜리였어요. 그래서 250만 원이 되겠네요. 그죠? 네. 250만 원. 그러면 차익이 지금 5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50만 원을 전부 다 자기 주식 처분 이익으로 하지 않고 자기 주식 처분 손실 20만 원을 먼저 상계해야 되는데, 자,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뭐냐면 자본이에요. 이게 자본. 근데 자본의 잔액은 원래 대변에 남는 건데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은 자본의 차감 항목이란 말이에요. 차감 항목이기 때문에 다른 자본하고 달리 잔액이 반대쪽에 있어요. 차변 쪽에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상계시킬 때는 반대로 생각해야 돼. 대변에다가 상계하는 거예요. 대변에다가 20만 원. 그러니까 자기 주식 처분 손실도 자본인데 왜 또 대변에다 또 기록하느냐? 이해가 가시죠? 차변, 이거는 자본이지만 차감 항목이기 때문에 차변에 잔액이 있는 개념 과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없어질 때 대변에 와서 없어져요. 결과적으로 자본을 증가시킵니다. 이거는 자본 조정에서는 감소했지만, 네, 아까 자본 조정에서는 감소했지만 결과적으로 자본 총액에는 증가 효과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기주식 처분 손실을 먼저 상계하고 지금 나머지 30만 원만 자기주식 처분 이익으로 인식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도 자본 잉여금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자본 잉여금은 30만 원 증가했다. 그러면 자본 조정은 어떻게 됩니까? 자본 조정은 270만 원 감소했다. 그러면 자본 총액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본 총액은 300만 원 증가했다. 이렇게 답변이 일어나요. 자, 자본 관련 거래에서 자본 조정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반대 현상이 있어서 조금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네, 연습 몇 개 더 해보면 다 정리가 되게 돼 있어요. 다음 69번 문제 보겠습니다. 11월 5일에 취득한 자기주식 300만 원을 전부 소각했다. 그러면 이건 감자입니다. 네, 주식을 우리가 바로 사가지고 소각했으면 처음에 감자하려고 산 것이고, 주식을 자기 주식으로 회계 처리했다가 소각했어요. 결국에 이것도 감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감자하면은 차변에 자본금이 와야 돼요. 감자라는 것은 주식을 여하튼 없애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소각한다고 그랬지만, 주식이 종이로 되어 있을 때는 소각을 해야 되겠죠. 소각을 해야 되는데 전자주식 같으면 지금 이제 파일을 삭제해야 되겠죠. 네, 그게 바로 감자입니다. 그래서 감자를 하게 되면은 자본금을 차변에 기록해요. 자, 그러면 자본금이 얼마가 될까요?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꽃님님, 차변의 자본금은 얼마로 인식해야 될까요?
300만 원으로 인식한다. 제가 아까 자본금은 언제나 200만 원. 언제나 200만 원. 언제나 자본금은 액면가로 표시해야 돼요. 네. 자본금은 언제나 액면가로 기록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대변에는요, 자기 주식이 없어졌어요. 300만 원짜리가. 자, 이번에는 아까 어느 문제에서 자산이 감소하는 것보다 자본이 더 많이 감소했을 때 우리가 감자 차익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자산은 아니지만 자기 주식이 더 많이 감소했습니다. 자본금보다. 그래서 이때는 감자하면서 손실을 봤다 해서 감자 차손인데, 그렇다고 이게 손익계정으로 가는 손실이 아니에요. 자본 조정 상태로 놔두는 겁니다. 감자 차손은 자본 조정이다. 손익계산서에 가지 않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질문 하나 해볼게요. 자, 이 거래에서 자본 총액은 어떻게 됐나요? 이렇게 물었어요. 자본 총액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이렇게 물었을 때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될까요?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유소영님? 네. 자본 총액이 어떻게 됐나요?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답변하실까요? 변화가 없다. 그렇죠. 네. 변화가 없다. 자본금과 감자차손 차변해 온 것은 자본의 감소입니다. 자기 주식 대변해 간 것은 자본의 증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 총액의 변화는 없어요. 자본금은 200만 원 감소했습니다. 자본금은. 그리고 자본 조정은 200만 원 감소했습니다. 자본 조정이 200만 원 감소. 자, 다음은 70번 문제로 가볼게요. 회사는 3월 15일에 액면금액 5,000원인 자기 주식을 한 주당 6,000원에 1,000주를 취득했었는데 4월 15일에 이 주식을 소각했다. 이것도 감자입니다. 근데 감자 차익 잔액이 50만 원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자, 비슷한 문제예요. 차변의 자본금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세요. 소각하면 차변에 자본금이 와야 돼요. 몇 주를 소각했느냐? 1,000주를 소각했어요. 근데 액면가가 얼마짜리예요? 5,000원짜리죠. 그래서 500만 원 기록해야 돼요. 자, 대변에 가는 것은 돈을 주고 지금 산 게 아니고 자기 주식으로 가지고 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자기 주식은 한 주당 6,000원에 샀었어요. 그래서 대변에 가는 자기 주식은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대차 차익이 100만 원이 납니다만은 50만 원의 감자 차익이 현재 잔액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감자 차손이 난 상태인데 먼저 감자 차익을 50만 원을 먼저 상계해야 됩니다. 감자 차익은 자본 잉여금으로서
자본잉여금의 잔액은 대변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상기하려면은 반대인 차변에다가 자본잉여금을 기록해야, 감자 차익을 기록해야 돼요. 감자 차익이 자본잉여금이니까. 그래서 50만 원. 그러고 나면 이제 50만 원의 차이가 나죠. 예, 이 50만 원이 이것만 감자 차손으로 인식합니다. 요것만 감자 차손. 이 거래도 자본 총액의 변화가 없어요. 자본 총액에는. 그러나 자본금이 감소합니다. 500만 원 감소하죠. 자본금이. 그리고 자본잉여금은 50만 원 감소합니다. 그리고 자본조정 쪽에는 550만 원이 감소합니다. 자본조정 쪽에서는. 그래서 여러분이 그 감자 거래를 보면요, 감자 거래에서는 자본 총액의 변화가 없어요. 감자 거래에서. 다음에 71번. 감자만 그런 게 아니라 증자도 마찬가지예요. 증자, 유상증자도 자본 총액에는 변화가 없어요. 자본 총액에. 71번 문제로 가볼게요. 이것도 자본거래인데 전년도에 72만 원에 취득했던 자기 주식을 모두 소각하여 처리했습니다. 자기 주식의 전년도 12월 31일 공정가치는 71만 원이고 액면금액은 70만 원입니다. 여기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예, 이건 괜히 혼란을 주기 위해서 넣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공정가치가 이제 시가잖아요. 시가로 평가하는 주식은 우리가 투자한 뭐 단기 매매 증권이라든가 매도 가능 증권이라든가 만기 보유 증권도 평가를 안 합니다. 만기 보유 증권은. 왜냐하면 만기까지 보유가 목적이기 때문에 만기 보유 증권은 판매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정가치로 장부에 표시할 이유가 없어요. 만기 보유 증권은요, 만기 때까지 이자 소득을 올리려고 가지고 있는 채권이거든요. 그러니까 평가 안 해요. 그러나 단기 매매 증권 조만간 처분할 거고 매도 가능 증권도 조만간 처분할 겁니다. 그러면 처분할 때 이익이 실현되는데 그 이익이 실현될 때는 시가대로 이익이 실현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능한 목적 적합성에 부합되도록 시가대로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해줘요. 그러나 지금 여기에 있는 자기 주식은 자산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가해가지고 기록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밑에 두 번째 줄에 있는 정보는 무시하면 돼요. 무시하면 되고, 근데 요거는 알아요. 액면금액은. 왜냐면 소각했기 때문에. 소각했다 그러면 차변에 자본금이 무조건 와야 되거든요. 근데 자본금은 언제나 뭐예요? 액면가. 액면가로 표시하기 때문에. 이 공정가치는 무시하지만 이 액면가는 우리가 이용해야 회계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71번은 차변에 자본금이 70만 원이에요. 아셨죠? 그리고 대변에는 작년에 72만 원에 자기 주식을 샀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주식은 지금 72만 원으로 차변에 기록되어 있는 거니까 처분했으니까 대변에다가 자기 주식 72만 원. 그런데 이제 처분 당시에 우리가 감자 차익이나 감자 차손이 없기 때문에
요거 나머지 차액을 전부 다 감자, 차, 손. 감자, 차, 손이죠? 감자, 차, 손으로 기록한다. 자, 7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본 관련 분계가 까다로워요. 네. 뭐 어떤 거는 간단하지만 또 어떤 거는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좀 잘 공부해 두셔야 돼. 자, 72번 보겠습니다. 2월 결손금 1억 5천만 원을 1억 5천만 원 보존을 위해서 주식 5주를 한 주로 병합하는 감자를 실시했습니다. 5분의 1 감자네요. 네. 그러면 20%로 자본금이 줄어드는 거예요. 감자를 실시했습니다. 감자전 당사의 자본은 자본금이 2억 원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 2억 원의 5분의 1을 2억 원에서 5분의 1로 이걸 줄이는 거예요. 2억 원을 20% 2억 원의 20%는 얼마입니까? 4천만 원인가요? 네. 그러니까 주식 수로 말하면은 2만 주인데 2만 주를 5주를 한 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5로 나누는 겁니다. 2만 주를. 그래서 계산기로 5로 나눠보면은 2만 주 나누기 5 4천 주잖아요. 그러니까 만 원이니까 4천 주 곱하기 만 원 하면 4천만 원이죠. 그래서 자본금이 4천만 원으로 줄어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본금이 4천만 원으로 줄어든다. 그러니까 4천만 원은 20%네요. 2억 원의 20%. 5분의 1로 병합하는 감자를 한다. 그러면은 주식이 5주가 한 주가 되니까 주식으로 계산해서도 4천만 원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분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2월 결손금을 대변에 기록하면 되겠고 차변에 일단 오는 것이 뭐냐면 자본금이 와야죠. 감자를 했으니까 감자하면 무조건 차변에 자본금이 와야 돼요. 그러면은 4천만 원으로 줄이려면은 자본금을 얼마를 줄여야 되냐면 1억 6천을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자본금을 4천만 원만 남겨야 되니까 차변에 자본금은 1억 6천이 돼요. 자, 대변에 결손금이 얼마냐면 2월 결손금 1억 5천이에요. 자, 2월 결손금 1억 5천만 원을 보전하기 위해서 자본금을 우리가 1억 6천을 감소시켰습니다. 이익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감자 차익이라고 해요. 감자 차익 1,00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됩니다. 이 거래 또한 자본 총액의 변화가 없어요. 자본 총액의 변화가 없고 이 소속들이 어떻게 되느냐면 자본금은 자본의 그냥 자본금이죠. 그래서 자본금 감소라고 해야죠. 감소. 그 다음에 대변의 2월 결손금은 이익잉여금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익잉여금. 근데 이익잉여금의 2월 결손금이라는 것은 마이너스니까, 이 결손금이라는 것은
당기 순손실이 결손금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2월 결손금이라는 것은 이익잉여금의 마이너스 항목이에요. 그래서 대변에 가면 이거 증가하는 거죠. 감자 차익은 자본 잉여금이죠. 자본 잉여금의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3번. 뭐 여기서 끊는 게 좋겠네요. 예. 저기가 73번? 73번까지 하는 게 좋겠네요. 보니까 74번부터 좀 이제 자본 거래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자본 거래가 73번이 마지막이니까 예, 여기까지만 하고 좀 쉬겠습니다. 자, 73번 보시면은 무상증자를 위하여 기타 자본잉여금 2천만 원을 자본금으로 전입하고 무상주 4천주를 발행했습니다. 여러분, 무상주라는 건요, 주식을 무상으로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무상증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기타 자본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전입시키는 거니까 자본 간의 계정 과목의 이동이 됩니다. 자, 그래서 차변에 이거는 자본금 4천주 곱하기 액면금액 5천원 4, 5, 20, 2천만원. 자본금은 언제나 액면금액이에요. 대변에 기타 자본잉여금 2천만원. 죄송합니다. 차대변이 바뀌었습니다. 그쵸? 네, 차대변이 바뀌었어요. 자본금이 대변에 가야지. 이번에는 증자니까. 그렇죠? 대변에 가고 기타 자본잉여금이 차변에 오는 거죠. 그래서 기타 자본잉여금, 자본잉여금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본잉여금 안에 기타 자본잉여금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자본잉여금은 감소하고 자본금은 증가하는 그런 거래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까 60번대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요, 그 다음에 70번대 문제 73번까지가 전부 자본 관련 거래이니까 이 자본 관련 거래에서 우리가 그동안 연습을 거의 안 했죠. 연습할 만한 문제가 별로 없었는데 많이 해봤습니다. 자, 74번부터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